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인 아들의 주제를 모르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를 남편을 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과연 이 여성분은 첩첩산중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솔로인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혼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고자 했고, 이혼녀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당연히 싫었기 때문에 가급적 남편과 시댁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주제도 모르고 꼴값을 떤다고 남편이 딱 그 짝이기에 냅다 손절해 버렸네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을 그다지 사랑하진 않았지만 저를 암흑으로부터 구해주다시피 한 남편이기에 고마움을 느끼며 사는 동안 잘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 복 자기가 뻥하니 차버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네요. 저는 원래 오랜 기간 연애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저를 너무 오래 만났기 때문에 결혼해도 친구같이 지낼 것 같기 때문에 결혼은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느닷없이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그 남자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지만 미련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눈물 질질 짜며 그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기도 했었고 그 남자 앞에서 졸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런데도 그 남자는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죠. 당시 저는 정말이지 그 남자 없이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겨 쳐놓고 밤낮으로 그 남자를 쫓아다니며 마음을 돌릴 때까지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고 보니 저랑 친분 있는 여자 후배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 그랬을까요? 충격에 숨이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와의 연애 중에 다른 여자와 그것도 제가 아는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다 못해 복수하고 싶은 쌍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한순간 허무해지며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오랜 기간 그 남자와 연애를 한 후유증 때문이지 쉽게 마음이 다잡아지진 않았어요. 회사에서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업무는 밀리다 못해 펑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업무 태만이 반복되자 부서장은 결국 그렇게 일할 거면 아예 나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보다 몇 기수 위의 선배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제가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받아 한창 적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랑은 입사 초기에 선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소개팅을 한 번 한 사이였었죠. 그때는 마음에도 없는 남자였기에 정중히 거절했고 그 이후로 회사에서 오다 가다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나 주고받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순환 근무제 때문에 제가 일하는 부서로 이동되어 온 것이었죠. 부서 이동하자마자 제게 아는 체를 많이 했고 이것저것 가르쳐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꼭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곤 했었죠. 도서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제게 선물 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고 저의 멘탈이 무너지면서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걱정해주며 무슨 일이냐 해결해주겠다면서 나섰고 끈덕지게 저를 챙겨주었죠. 그러기를 몇 개월 지나니까 남편이 고마웠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결혼까지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부모님과 제 지인들은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남편 같은 사람이냐고까지 했었죠. 저의 전 남자친구와 이별에 대해 아는 한 친구는 제가 배신당하더니 횟가닥했다면서 결혼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덩치가 컸어요. 뚱뚱이라기보다는 퉁실하다는 표현이 어울렸죠. 키는 컸으나 절대 멋있진 않았습니다. 머리도 듬성듬성했고 딱 네모난 얼굴 형태 말고는 특이점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죠. 전 남편의 순수한 저를 위하는 마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분명 주변에서 미녀와 야수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죠. 제가 남편에 비해서 뭐 되게 빠지고 부족한 듯이 대우하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제가 왜 그따위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결혼식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요.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시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시어머니에게 생트집을 잡혀서 황당한 말을 들어야만 했죠. 아들한테 다 들어알고 있어. 뭐냐, 그 전 남자친구에게 차여서 죽으려 했다고 들었다. 그걸 구해준 것이 내 아들이고 그래서 은인이라지? 나나 네 시아버지나 우리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어쨌거나 지금 네가 우리 며느리인 바에야 과거는 물어서 못해. 그런 거 따지는 시부모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린 다르다.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집안 장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난 우리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네가 좀 도와줘야 해. 기 좀 잘 세워주란 말이야. 바깥일 잘 할 수 있도록 내도 좀 잘 해줘.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 저를 주방으로 살짝 부르시더니만 별 회개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미주알 고주알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적극 부인했죠. 죽으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셨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왜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엄마랑은 비밀 없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준 건 맞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람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나보고 야수라든가 바보 온달이라거나 그런 말 듣기 싫다고. 사실 내가 당신을 절망해서 구해준 건 맞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주도권 싸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면서 말도 섞기가 싫어졌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에게 망신당한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는 서먹해졌고 신혼의 즐거움이나 달콤함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몇 번 했다는 이유로 제가 화를 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저를 비난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빨리 아이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 저는 제 생각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 회사에서 별칭이 뭔 줄 알아? 부장 같은 대리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36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겉보기는 거의 50 같아 보일 수가 있는 거냐고. 아이 갖고 싶다고? 그럼 살 좀 빼고 운동도 하고 술도 끊어. 그리고 지금 나 사회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임신과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 되는 건 싫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기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그리고 그 전에 그 뚱뚱한 몸이랑 외모랑 어떻게 해봐. 살도 빼고 헬스도 해서 사람답게 변하라고. 그 전에 아기는 절대 안 돼. 제 딴에는 남편이 좀 자극을 받아서 살도 빼고 운동도 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흥분을 해서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제 말이 이혼 사유가 된다느니 자기 집안의 대를 끊을 의도라느니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업무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통에 핸드폰을 꺼두어야 했죠. 그랬더니 제 사무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쪽으로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직장인들이 그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다 들었네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니? 우리 집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이야? 오늘 당장 집에 들어와라. 근본도 없는 거 받아주었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꼽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네 집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전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내려놓았고 주변에서 힐끔거리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그저 그런 시어머니들이랑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대사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이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과 시댁의 오만 정남이가 뚝 떨어졌었죠. 그 일에 대해 남편과 티격태격 끝없이 다투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나온 말을 왜 쓸데없이 옮겨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냐고 제가 공격을 했고 남편은 역시나 시어머니와는 비밀이 없는 사이다. 그리고 그게 왜 쓸데없는 말이냐.
집안의 중대사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갖은 핑계를 대며 반박했었죠. 결국 그러면서도 시댁의 부름에 안 갈 순 없었기에 시댁에 가서 욕 엄청 먹고 나왔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타협할 테니까 부부 사이에 나눈 말에 대해 시어머니께 말을 전달하지 말라고 하였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처럼 부드럽고 예의 있게 대해주면 저도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은 죽어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낳고 싶다고 징징징 거리더라고요.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살 빼고 운동하기 전에는 절대 임신 가능성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헬스장 등록이라도 하고 운동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저에게 원망을 품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는데 정말이지 말하는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임신 못하는 몸이지. 왜 있잖아. 처녀 때 임신 중절 많이 하면 임신 못할 수도 있다면서. 당신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만 빨리 얘기해. 그래야 나도 대책을 강구하지. 화가 나면서도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순수하다고 믿었었고,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오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2달째 만에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편은 제가 차마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당황을 해서는 허둥지둥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연신 사과하고 결국 무릎도 꿇었습니다. 정말 그 가벼운 입 좀 조심하라고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더군요. 그 전처럼 화를 낸 건 아니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네가 도대체 내 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쥐고 사는지 모르겠어. 학벌도 내 아들이 더 좋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성격이 나쁘길 하니? 아니면 시댁이 가난하길 하니? 아무것도 너에게 꿀릴 것이 없는 애인데 왜 네 앞에서 그렇게 절절매고 살아야 한다니? 네가 이번에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부부싸움이야 칼로 물백인데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그리고 만약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네가 줘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 전 남자에게 비참하게 버려지고선 다 죽어가는 애 데려다가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이건 뭐 적반하장의 유분수로구나.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라. 안 말린다. 대신 위자료는 두둑히 준비해라.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다 못해서 아직 못 들어드리겠네요. 어머니 아들이 아마도 허풍이 심하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남자 때문에 중례산을 했다는 건지. 그리고 요즘 결혼 전에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나요? 조선시대 살다가 오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능력 없어서 여태껏 솔로였던 거예요. 그걸 또 순정남이라고 포장해서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시라고요. 한마디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학벌은 남편이나 저나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월급도 남편이 저보다 더 일찍 입사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것 뿐이고요. 집안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남편이 저희 집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어머니네 집안보단 낫지 싶어요. 그러니까 착각 좀 그만하세요. 이혼이고 위자료고 말씀하셨으니까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전 더 이상 어머니 전화 안 받을 테니까 혹여나 회사에 전화할 생각 마세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네 엄마가 미쳤다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일 없을 거라면서 몇 날 며칠을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별 정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방도 따로 썼고 생활비도 합치지 않았었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주말에 자유시간까지 당분간은 각자 사용하자고 했죠. 명절 때랑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함께 외출을 했고 나머진 각자 해결했어요. 신혼집은 그냥 자취집 같은 개념이었죠. 처음에 남편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넘어오는가 하면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밥을 해놓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 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내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더군요. 남편의 행동 양상을 보니 저녁 되면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는 듯 했습니다. 대신 외박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집에 들어오면 밤늦도록 게임을 하는 건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생활한 지 반년쯤 흘렀는데 문득 그만 싸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30대 중후반인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시댁과 남편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어영부영 살다 보면 점차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정식으로 합치자고 말했고 서로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하자고 했죠. 식사 당번이라든가 집안 청소, 그리고 월급을 합치는 일까지 하나하나 문서화해서 좀 더 준비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거기까진 딱 좋았는데 더 이상 용서고 화해고 필요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합치고 나서 처음에는 집에 일찍 귀가하고 결혼 계획서대로 움직이던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급기야는 새벽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야근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제가 추궁을 하자 남편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좀 쉬다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일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마음도 몸도 많이 약해지셨어.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좀 기운이 나신다기에. 당분간 저녁은 본가 가서 먹고 담소도 좀 나누고 쉬고 오려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일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서 죄송했고 차마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기가 어렵더라고요. 조만간 심기일전하고 찾아가 뵙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잘 지내보자고 다짐했던 터라 한 번은 시어머니와 부딪혀야 했거든요. 다음날 저는 퇴근을 하고 남편을 앞세워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 그간의 무례를 사과하고 잘 지내려 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최소한 그래 잘 생각했다며 반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영 떨떠름하더라고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저녁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시댁은 좀 오래된 2층 양옥집인데 남편의 방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너도 잘 생각해 이놈아. 얘랑 같이 평생 살 수 있어? 기 센 걸로 치면 너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애도 안 낳겠다잖아. 너 지금 만난다는 아가씨랑 비교해서 어때? 차라리 얘랑 헤어지고 걔랑 결혼하는 건 어때? 요즘 재혼은 흠도 아니야.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그래.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또 작살나니까 절대 입 조심해요. 아들 인생 작살내고 싶지 않으면 엄마 입 조심해야 해. 왜? 네가 만난다는 여자 있다며. 네가 그랬잖아. 예쁘고 참하다면서. 한번 날 좀 소개해줘봐.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그러네. 도대체 누구냐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남편의 외도 뭐 대충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결혼생활 유지안에 만회한 상황에서 어쩌면 뻔뻔하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건지. 역시 남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구나 싶었죠. 그리고 더 의아한 건 대관절 어떤 여자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못생겼고 뚱뚱한 데다가 볼품없는 남자를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순간적으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도 현장을 덮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정이야 별로 없었고 미움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좀 빨리 꼬리가 잡히길 기대했죠. 그런데 남편의 외도 낌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갔고 진짜 저녁 먹고 쉬다가 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했네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낌새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예쁘고 참한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외도 증거 잡기에 대해 검색해 보니까 카드 내역서를 보면 대충 동선과 뭐라고 다녔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주 쓰는 카드사에 접속해서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주 까먹는다면서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었거든요.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데 지난 6개월간 거의 매달
평균 400만 원 정도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상호를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떤 결제 갔냐고 물어보니 대뜸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 성인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잖아. 여자가 개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시시하게 놀면 남자가 그 방송 보고 있다가 별풍선인지 별사탕인지 그거 누른다면서. 그럼 그게 다 돈으로 환산돼서 나가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거 우습다더라고. 여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남자들을 홀린대. 확실진 않지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망둥어가 뛰는 꼴뚜기도 뛴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아마도 시댁에 가서 성인 방송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시댁으로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9시쯤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어쩐 일이냐며 퉁명스럽게 대하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곧장 2층의 남편의 방으로 갔고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부서져라 문을 두드렸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인 줄 알고 엄마 좀!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참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팬티만 입은 채로 살은 덜렁거리고 흉측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꺼져있는 모니터 화면을 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시시한 여자가 옷도 거의 안 입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성인 방송인가 보더군요.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컴퓨터를 끄려고 시도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밀쳐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실컷 보세요. 이 여자가 어머니가 말한 예쁘고 참한 두 번째 며느리 되시겠네요. 이런 여자 며느리를 얻으시려면 돈 좀 많이 드시겠어요. 이 인간 한 달에 이 여자한테 400만 원씩 썼더라고요. 야, 이 등신 같은 인간아. 400만 원 쓰고 말이나 한번 해봤니? 아니면 손이나 한번 잡아봤어? 하다 별짓거리를 다 한다, 정말. 시어머니 이게 뭔가 싶어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또 무릎을 꿇었지만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주 모자가 정말 기가 막힌다. 남편이란 인간은 잘해보자는 와이프 놔두고 말 한마디 못 걸어보는 여자한테 헛돈 쓰기 바쁘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아들 주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무슨 영화배우 현빈이라도 되는 양 나가면 여자들이 줄줄 설 줄 알아요. 난 정말 국어와 산수를 못하는 이런 집안 사람들 처음이다, 처음. 국어를 못하니 주제를 모르고 산수를 못하니 분수를 모르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떠나줄 테니까 절대 잡지 마. 어머니, 위자료 두둑이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이거 소송 가면 옴팡 뒤집어 쓰는 거 아시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꼭 해주고 싶었어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엄마와 아들이라고요. 위자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갔던 돈만큼만 받았어요. 많은 잘못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지만 저도 아예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딱 1년 만에 이혼하긴 했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직을 했고 다행히 전 직장보다 대우가 더 낫더군요. 퇴사하면서 이혼했다고 속 시원히 말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다가 남편이었던 인간이 성인방송 보다가 들켜서 이혼당했다고는 말 안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